오늘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2주 전부터 시장 조정에 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전반적인 관점에는 변화는 없나요? 어떻습니까? 네,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네. 좀 안 좋습니다. 빠지면 너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대비를 하는 거 자체 예. 대비를 한다는 건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그 측이라고 하는 것이 계량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측하는 거는 증권 시장에서는 잘 안 맞는 말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거죠. 한마디로 소설 쓰고 어떤 부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좀 증가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너무 고평가를 받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주식을 조금 빼놓고 현금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전략, 그거가 상당히 자기 자산을 지키는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13년 동안 이제 13년 넘어가는 겁니다. 12년 동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9년 이후로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 지수대역이 올라가면 빠지고 어느 정도 지수대역 밑으로 내려가면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주는 뭐 연속해서 2번, 3번 가기도 하는 주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종목들이 계속 바뀌면서 순환매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12년 동안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 고립주의, 이거와 연관이 돼 있는 밸류체인의 붕괴, 그리고 주식시장이 조금만 빠져도 연준 의장 불러다가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거 금리 자꾸 네가 높이고 자꾸 이런 부분에서 우리랑 어떤 불협화음을 낸다 그러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주가 빠지면 올라갈 거다라고 트위터까지 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건 내 문제 아니니까 연준에다 맡기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로직, 낮은 금리, 낮은 이자, 관세,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낮은 독과점적인 규제, 여기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거기 가서 돈을 넣고 13년인데 14년째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쭉 땡길 필요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좀 빠질 때 밑에서 받아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보통 장이 이렇게 뭐 3, 4%, 4, 5% 빠지게 되면 정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연준에서 부양책을 내릴 거다. 자산 매입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채권을 계속 사주면서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국채 수익률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이 빠지게 되면 국채 수익률도 빠지는 그런 결과들을 내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다라는 거죠. 장은 빠지는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기조, 큰 흐름들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재정 정책하고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100만 평 정도 땅이 놀고 있는데 그 땅에다가 벼를 심어서 쌀을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거 신나라값 낮춰주자라고 하면서 금리를 확 낮춘 겁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신나락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파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거 갖고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갖고 떡방앗간 가서 떡을 만들고 그 떡을 가지고 가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떡 장사하고 그거 찧어주는 떡방앗간만 돈을 벌지 실제로 농토는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갖다 전부 신나락 파종을 해서 모짜리를 만들어 놓고 그놈을 싹을 틔워서 벼를 심을 수 있는 벼를 만들어서 그놈을 갖고 뭐 무료로 나눠줄 테니까 니들 가갖고 이놈 가지고 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 가지고 가서 뭐 잔디를 심을 수도 없고 그거 떡으로 찧어 먹을 수도 없는 거죠.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의 정부의 의지, 이쪽 부분 경기를 살려야 돼라고 하면서 어떤 정부의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건 신나라 값을 낮추듯이 그냥 갖다가 뭐든지 당신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정책의 변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러면 그 신나락을 어디서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떡집하고 떡방앗간에다 세금 뜯어다가 그놈 가지고 모짜리판에다 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변동이 되고
주도하는 섹터군들이 완전히 쉬프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전체 나스닥 비중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이 팡만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네. 거가 제 생각입니다. 조 바이든이 된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방을 가리지 않고 뭐 표현하는 거가 자 물총 줬더니 쏘고 다니는 어린애처럼 관세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우방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다 관세를 매긴다라는 거죠. 근데 조 바이든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동맹국을 맺어갖고 유럽, 한국, 일본 이건 같이 묶고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을 해서 할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한테 그렇게 나쁠 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중국 시장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1980년대, 90년대는 중국 없이도 잘 살았고 미국, 일본 이런 시장을 잡고 있다고 하면 중국 상품과 경쟁하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다만 거기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을 선택을 강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해보는 업종과 이익보는 업종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엔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대선 불복 금방 결론 안 날걸? 내가 대통령 안 되면 안 될걸? 라고 하는데 그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만 봐서 그렇지 플로리다라고 하든가 뭐 표차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조 바이든 쪽에서도 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재정정책 해야 되는데 이 취임식이 12월 14일까지는 대법원에 선거인단 명부 올려보내고 1월 20일 날 이 취임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원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안에 서명을 해줘야 그는 가져가서 경기 부양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실망 매물감이나 어떤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우리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조 바이든이라든가 혹은 미국의 정책에 어떤 가닥이 나오게 되면 그쪽에 수혜를 보는 업종으로 매수를 들어가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시의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국내 증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3.9% 그리고 코스닥도 1.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2% 양대지수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네. 9,800억 원 외국인 그리고 기관은 4,400억 원 거래소에서 그렇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의 뭐 외국인은 3,000억 원 거의 기관은 1,000억 원대 순매도에 나섰는데 네. 이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많으신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투자자 동향 하나 네. 갖고 왔는데 이 차트에 보시면 얼마나 팔았나 누가 팔았나 이렇게 보시면 개인들이 대주주 이슈 때문에 팔면 주가 폭락한다고 그래서 봤더니 개인들은 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그다음에 기관들이 막 사고 있는 거고 그렇죠. 금융투자에 이제 어쨌든 간에 인버스를 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의 매물은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은 왜 팔았냐고 했더니 그거 저기 가서 중국 상장하는 업체 상장하는 업체 IPO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상당 기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매도를 낼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망이 안 좋게 된다면 주가는 무너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대주주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어떤 사항만 아니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전망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한국 시장을 내리누를 가능성은 크게 있어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이제 신용잔고도 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저 고점 찍지 못하고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장 힘 자체가 약해지는 거, 심리 자체가 그렇게 어떤 유포리아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 시장 때문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양도세라든가 대주주 이슈에서 물러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매수세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객 예탁금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쳐다보시면 추세적으로 20조 원에서 50조 원 올라온 상태에서 60조 원 찍고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정책 당국에서 금리를 더 조인다거나 주식 너무 과열하냐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게 크게 감소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쪽에서 빠지면 그거는 시장은 빠질 거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소형주 이 2달 전부터 거의 반토막 이상 나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인버스로 커버를 할 수도 없고 선물 옵션으로 커버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 너무 과열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온 거고 여기서 미국 대선부터 시작해서 시장 방향성을 보면서 선별적으로 12월장을 대비하는 11월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과 관련된 종목들을 서서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한 2주 전에도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또 네. 올라오지 못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도 있을 텐데 네. 2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신재생 인프라 헬스케어 5G 이런 것들 뭐 사실 뭐 도로 깔고 뭐 인프라 깔고 그렇게 하면 그 옆에 통신선 매설하는 거는 당연한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네들 말로는 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완전 지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로 사정이 좋지 않고 교량이나 이런 것들도 몇십 년 전에 놓은 거 말고는 실제로 돈이 거기에 투자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쪽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조 바이든은 어쨌든 오바마 정부에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외교 정책, 재정 정책, 그다음에 헬스케어,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업체,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업체 LG하고 한화솔루션 정도 될 겁니다. 한화그룹하고 LG그룹이 태양광을 풀 밸류체인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화그룹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성 뭐 ENG라든가 신성 델타테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간에 21년에는 전문가들이 불리시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라든가 부품주들이 도매금으로 바스켓으로 빠져서 주가가 빠질 때는 거기를 충분히 사놓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안 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수소라든가 인프라 기업들 지금 4년 5년 다이어트 했습니다. 뭐 부채 이런 것들 남겨둘 수가 없었고 장사가 안 됐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되고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면서 버텨왔던 것들 그리고 경쟁업체들을 다 이제 제쳐놓고 여기서 살아있는 업체들은 이제 매출이 터져 뭐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건 탑라인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건데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와 있기 때문에 캐터필라 주가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조정은 보였지만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에서 콘크리트라든가 자갈 이런 건축 자재를 만드는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골자재를 대고 건설 기술자들이 가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그 인력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중장비 쪽이라든가 건설 기자재 쪽에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어쨌든 조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신재생, 수소 이쪽에다는 4년, 5년짜리 큰 베팅이 나오는 네. 거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주가가 빠질 때 12월 말 우리나라가 특유하게 가지고 있는 하방 흐름을 잘 피하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부터는 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섹터에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밖에도요. 예,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부품 소재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내려왔죠. 네, 삼성전자가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지금 예전 도시바죠. 그런 도시바 이제 있는데 그게 하이닉스가 이제 지분 투자도 좀 해놓고 한 건데
10조 규모의 낸드 증설을 하겠다라고 한 거. 낸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카메라에서 사진 찍으면 저장하는 거, 혹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뒤에서 이제 백업을 하는 저장 장치들을 만드는 그런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도 다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쇼티지 날 거니까 그 시장 먹으려고 삼성, 하이닉스, 도시바 이런 애들이 시설 투자하면서 그거를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뒷단에서 장비를 대고 소재를 대는 업체들은 어쨌든 간에 빠지면 사놓으면 쭉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 한번 보시고요. ST팜이라고 하는 거, 그 업체도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 잘 살펴보시면 CMO 같은 거, 저쪽 송도에다 공장 짓고 삼성, 셀트리온 뭐 70조, 80조 되는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면서 끌어당기는 쪽은 잘 보시면, 그 밑단에 있는 업체들, 그거와 비슷한 업체들은 주가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잘 보시면 뭐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